경기도 철도 북한으로 어떻게 이을지 논의하는 세미나장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은 단연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혜경 씨 논란에 대해서 집중이 됐는데요. 이 지사가 어떻게 답했을지 먼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철도 정책에 관심이 많은가 보네요. 지사님이 어떤 말씀하실지 많이 관심인데 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우리 경기도 철도 정책에 각별히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천 대표님하고 만나보셨나요? 시간이 연락해보셨어요? 자, 그만합시다. 지사님, 그러니까 경찰이 정치를 했다고. 정치적 수준을 잠시만요. 어떻게 누구로 생각하시나요? 자,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철도 정책에 각별히 관심 가져주십시오. 편안해요. 편안해 휘말리세요. 교정 활동에. 이렇게 많은 분 오신 이유 경기도 철도 정책 때문인가요? 라고 화사하게 대답을 했던 이재명 지사입니다. 소위부답이라고 해야 할까요? 웃으면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어떤 속내였을까요? 이종훈 평론가님. 글쎄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반응하고는 또 약간 좀 달라요. 그죠? 어제까지만 해도 뭐 기자에 대해서 약간 좀 까칠하게 반응해서 또 논란이 이재명 되기도 지사답지 않게 했었고. 좀 예민했었죠? 예, 그랬었는데 뭐 여유를 찾은 탓인지 아니면 뭐 출로를 찾은 탓인지 아니면 뭐 이젠 좀 표정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오늘은 보니까 표정도 굉장히 밝고요. 네. 예, 그리고 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애쓰는 그런 그 모습이 보이는데 네. 그런데 오늘 뭐 이정열 변호사도 사실은 이제 그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뭐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또 뭐 스모킹건이 마치 있는 것처럼 또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좀 속내는 그렇게 편치 못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혜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이 지사에 대해서요. 글쎄요, 아무래도 최근에 논란을 상당히 의식한 것 같고요. 이제 가정집 앞에서 기자가 인터뷰를 시도하는데 이건 좀 악의적인 질문 아니냐고 하면서 뭐 기자의 마이크를 내리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경기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또 언론 인터뷰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까지 겹쳐져서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사실 법적인 논란 같은 경우는 1심이 아무리 빨라도 올해 안에 끝나기 힘들 거라고 보는 법조인들 관측이 많습니다. 아니면 연말까지 끌고 가던가요. 그러나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법적인 판결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여론을 자식 편으로 만드는 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언론 앞에서 최대한 여유로운 모습,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다시금 신발끈을 조여맨 것 같고요. 최근 트위터에서 본인의 어떤 경찰 조사가 맞는지 자신이 맞는지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다가 네. 80% 넘는 네티즌들이 경찰 조사가 맞다 이렇게 투표했잖아요. 그걸 보고 저는 아마 이재명 지사가 화들짝 놀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트위터에서 많은 지지를 받아왔었는데 민심이 정말 예전 같지 않구나. 내가 이 여론을 먼저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오늘 국회에 굳이 찾아간 것도 사실은 축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러한 많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도정에 전념하고 있고 여유롭게 이제는 경기도와 관련된 일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논란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일부러 국회로 찾아가서 축사를 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을 얻고 권력에 각을 세웠던 이 지사. 근데 특유의 자신의 지지 기반인 여론이 이제 싸늘해지면서 고립무원이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산 넘어 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사가요. 왜냐하면 김혜경 씨를 고발한 시민고발인단 대리인 이정열 변호사가요.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김혜경 씨를 포함해서요. 해경군 김 씨가 혹시 여러 명이 아닐까? 해경군 김 씨들일 가능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스모킹건에 대해서 이번에 검찰에 송치할 때 포함됐다고 보시나요? 이 사건하고 관계없습니다. 네, 근데 전 모릅니다. 그러면 그거 공개하실 생각은 따로 없으신가요? 때가 되면 저희 소송에서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면 검찰 조사 때 그거를 공개하시겠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검찰 조사가 저희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 사람이 한 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부분은 비약이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했을 수 있는데 거기에 김혜경 여사께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혼자 운용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관한 수사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게 제일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공범의 여부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요, 우리가 일정 공유를 위해서 만든 이메일이 도용당했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 명이 했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 같아요. 이정열 변호사가 말이죠. 김성환 평론가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뭐 이정열 변호사가 스모킹건이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게 대국민 수수께끼 대회를 여는 것도 아니고 경찰도 스모킹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른바 결정적 증거라고 하는 걸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밝히고 있지 않고 네. 이정열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도대체 결정적 증거는 어디 있느냐. 이 국민들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정열 변호사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해경군 김 씨는 이재명 지사 부인인 김혜경 씨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랬죠. 이른바 이제 트위터 계정이.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2012년하고 2013년 사이에 김혜경 씨의 의전 비서라고 해야 되겠죠. 의전팀 담당하는 직원이 이 직원들 사이에서 구글 캘린더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된 그 이메일 주소를 개설을 네.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김혜경 씨는 그 개설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김혜경 씨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트위터 계정을 개설을 했다고 하면은 김혜경 씨가 쓴 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이른바 의전팀 직원들이 여러 명이서 사용했던 이메일 계정이었기 때문에 여러 명이 글을 썼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정열 변호사가 지금 한 사람이 썼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제 후보 부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트위터 계정을 개설을 했고 상대 진영을 향해서 공격을 했다고 하면은 선거의 한 조직 차원에서 이걸 공유를 해서 그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뭐 그 이메일에서 트위터 쪽과 같이 서로 자신을 확인해달라라고 했던 흔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휴대폰을 아예 제출을 해서 결백을 증명받는 방법도 있을 텐데 참 어렵게 계속 시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스모킹건과 관련해서요. 이재명 지사가 반박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정열 변호사의 재반박을 저희가 듣고요.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이제 기자분께서 만약에 트위터 계정과 카스 계정을 가지고 있어서 5.18 사진, 그 사진을 올린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트위터에 먼저 올리고 그걸 또 캡처해서 카스에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원본 사진이 있는데 트위터에 올리고 그다음에 그 사진을 카스에 올리면 간단하죠. 트위터는 원래 실시간용이라 과거의 것을 찍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건 결국은 이 사진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저 카스 계정을 소유한 사람이 그 사진이 없으니까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을 캡처해서 쓴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 사진, 말씀하신 사진을 보면 예. 상단에 트위터 로고가 나와 있는 사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봐서 아마 부인들이 설명 가능한 것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본인들한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고. 이게 참 내용이 복잡하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해경군 김 씨가 올리고 그 다음에 김혜경 씨가 받은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지사 측 얘기인데 이정열 변호사는 아니다. 김혜경 씨가 이제 올린 다음에 김혜경 씨가 해경군 김 씨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냥 자작극처럼 한 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저 스모킹건을 언젠가는 공개할 것처럼 이제 경찰 수사도 초반에 기소를 안 할 것처럼 미적거렸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게 이정열 변호사 측 같아요. 자유타 평론가님. 그리고 경찰의 입장을 살펴봐도요. 지금 공판에 문제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수사 기록이나 증거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찰이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12월 중순에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아마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겼기 때문에 검찰도 저는 기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러나 검찰이 기소할 때는 지금 드러난 것 이상의 여러 가지 기소 이유를 국민들도 알 수 있게끔 알릴 것 같거든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경찰과 검찰이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기소를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와 이정열 변호사 사이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여러 가지 뭐 사진을 누가 찍었네, 캡처를 했네를 가지고 서로 반론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는데 네. 이정열 변호사의 주장은 그러한 하나하나의 사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 물줄기로 봤을 때
도저히 우연이라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여러 번 겹친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착오라던가 혹은 이것을 김혜경 씨 혼자 쓰지 않았다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큰 물줄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계정 그리고 이 핸드폰은 김혜경 씨가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주장이 맞는지는 역시나 검찰의 기소 그리고 이후로 진행될 재판을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에 대단히 공감하는 게 스모킹 건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국민들에게 스무고개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1,300만 경기도인들의 어떤 미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경기도 지사직 직무와도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이 재판과 직결되는 비밀이 아니라면 가지고 있는 증거를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이게 정말 합당한 근거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혹 제기인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는 이정열 변호사와 그 고소인들의 어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정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김혜경 씨가 바꿨다는 휴대전화 이것도 정말 사라진 게 아니라 번호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있을 거다. 석연치 않다 얘기를 했는데요. 논란이 그러니까 모세혈관처럼 계속 퍼져가고 있는 거죠. 이런 이재명 지사의 친정 민주당은 논란을 어떻게 볼까요? 길면 길수록 불리하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 예민해하시고요. 친문 진영의 김진표 의원이 발언대에 서서 뭔가 신호탄 같은 걸 쏘아 올렸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지사 관련해서 오늘 입장을 의사가 냈는데요. 당에서 어떤 조치하실지 말씀해 주시죠. 그만들해 이제. 오늘 최고위에서는 좀 논의가 안 나왔나요? 그만하라니까. 당에서 입장 정하신 게 없으세요? 그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이재명 지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경기도의 도정의 책임을 맡고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당이 어떤 분열 요인을 증가시키는 결정을 성급히 내리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또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오히려 분열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안이 경선에서 전해철 의원과 시작이 됐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작 대표인 이해찬 대표는 이제 그만하자라고 만류를 하는데 친문 의원들 중심으로요. 이거 탈당 본인이 알아서 이재명 지사가 결자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운을 띄우더라고요.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진 탈당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뭐 다 무혐의로 결정 난다든지 하면 그때 뭐 복당 절차를 밟아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한 경우가 이제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전례를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무리 없이 이 사태를 좀 빨리 종결 지을 수 있겠다. 당 차원에서는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근데 그런 반면에, 이야기를 하시는 네. 분이 주로 친문 진영에 속한 분이어서요. 네. 이분들이 이거 조절이 안 되면 이 친문 분들은 결집을 하면서 그동안 변방의 장수였던 이재명 지사 마치 권력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회적으로 압박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거든요. 뭐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쪽에서는 뭐 사실은 이 지사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부정적인 그 인식들을 많이 가져왔고 또 지난 경기지사 경선 단계에서는 뭐 친문 핵심들 같은 경우에는 자진 사퇴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본인이 빨리 해결을 이제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또 이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것이 안 그래도 지금 이 지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약간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지금 핵심 집단으로부터 본인이 지금 소외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또 그런 오해가 더 증폭될 수 있으니까 약간 조심은 좀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이건 결국은 뭐 이해찬 대표가 그야말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신속하게 결정을 좀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거기엔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억측도 좀 많이 좀 양산되고 있는데 네. 빨리 상황 정리를 하시는 게 사실은 당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 정리를 하시면 네, 그러니까 이 지사가 자진 사퇴를 하도록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출당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거나 해야겠죠. 네. 근데 말이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진실보다는 권력을 경찰이 선택했다 하면서 사실상 친문 진영을 향해서 메시지를 날리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뭔가 이제 저는 피해자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면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탈당을 한다 하더라도 뭐 민주당 사람이라고 그렇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권은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종결되지 않는 한 민주당에는 계속 악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검찰 조사가 들어가고 네. 그리고 또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럼 민주당은 계속 이 악재에 시달려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 중 하나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이제 굉장히 불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최대한 조절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게 이제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경기도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1,300만 수도권의 인구 그 표가 걸린 문제예요. 이걸 이렇게 섣불리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 고민들이 그대로 지금 배어나서 특별히 이제 당 차원의 언급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까요? 아니면은 이재명 지사가요? 이제 당과의 물밑 협상이 시작이 될까요? 이 판이 야당 입장에서는요, 물 만난 듯 호재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저것 쓰디쓴 말을 많이 하는데 안이 바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안희정 전 지사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다음은 마치 박원순 시장이라는 것처럼요. 문재인 대통령과 경선에 맞섰던 앞에 두 분이 제명을 다하지 못한 것처럼 박원순 시장에게 이제 맹공을 가하더라고요. 장혜찬 평론가님. 그 이유가 박원순 시장이 바로 며칠 전 한국노총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 한국노총 집회는요. 다른 걸 비판하는 집회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탄력 근로제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서울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노조 집회에 참석해서 서울은 노조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 중진들도 박원순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섣불렀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저는 박원순 시장이 이 서울시장 당내 경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동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어떤 이 야당의 서울시장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내가 서울시장을 한다면 여당 서울시장으로서 정부 청와대와 호흡을 맞춰서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집권하고 2년도 안 됐는데 바로 여당 정부에 각을 세우는 집회에 참석한 겁니다.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야당에서는 레임덕의 전조다. 이미 문재인 정부 레임덕이 시작된 건 아니냐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박원순 시장 나름 입장으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소신 관련해서 한국노총의 입장과 동의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집권 초반부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서울시장이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자기 색깔을 낸다는 것, 자기 정치를 한다는 것, 이 부분은 야당에도 빌미를 제기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안 좋은 소리를 듣는 등 저는 좀 너무 앞서간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은 오히려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말로 레임덕 확산에 나서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야당이 일제히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이제 뭐 레임덕 조금 흔들흔들하니까 본격적으로 차기 행보를 박원순 시장이 하는 거 아니냐. 자기 정치라고 하면서요. 여당에 대해서 정말 꽃놀이패로 하나 잡고 두 개를 겨냥하는 듯한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결정적인 변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좀체 반등할 기미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만 더 흔들면 50% 밑으로 지금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정말 그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런 상황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이 다른 한편에서 있을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보이는 약간의 빈틈이라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최근 들어서 약간 반사적인 이익을 좀 보기 시작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최대한 좀 증폭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반영이 된 것으로 일단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당분간 뭐 박원순 시장이든 뭐 이재명 지사든 뭐 또 다른 어떤 그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어떤 그 지자체 장이든 간에 또는 대권 주자건 간에 약간의 그 문재인 정부하고 결이 다른 행보가 나오면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그 전략을 쓰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그 네거티브 전략만으로는 지지율을 확 더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역시 뭐 대안 세력으로서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께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 중진이 왜 김경수에게는 관대하면서 이재명에게만 그렇게 가혹한가라고 하는 이 갈라치기가
절대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지사도 사실 든든한 지원군 같은 지지 부대가 있잖아요. 그분들도 어차피 민주당 소속일 텐데 같은 민주당 분들에게 이렇게 한쪽을 두둔하는 듯고 한쪽을 몰아치는 듯한 그런 게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여당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여당 내부를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여당 내부를 분열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정치공학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제가 또 서울시에 일부러 또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11월 13일이 전태일 열사 기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전후로 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매년 대규모 집회를 열었거든요. 네. 근데 서울시의 일종의 이제 한국노총이 정책 파트너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한참 전부터 행사에 참석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석을 하는데 탄력 근로제 확대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니까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 민주당에 양해를 준거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전에 알려줬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여당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이다. 야당의 공세를 그렇게 얘기를 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뭐 대수로울 것도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 해경군 김씨 건이 왜 그 이전에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큰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바로 이런 지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내부가 갈등하고 흔들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 정치인은 지지를 먹고 사는데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층과 그렇지 않은 층이 완전히 갈라질 수 있고 여당 내부에 갈등이 일어나서 나중에 가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식물 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안이 훨씬 정치적으로 파괴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더욱 민주당의 선택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습니다.